자,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먼저 짧게 당부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제 개인적 분석이며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는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저는 23년간 글로벌 헤지펀드와 퀀트 데스크를 거치며 뼈저리게 배운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시장은요, 여러분의 간절한 희망사항에 단 1원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휘둘리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아마추어의 시각, 오늘부로 쓰레기통에 과감히 버리십시오. 철저하게 차가운 데이터, 그리고 매크로의 거대한 공급망 로직으로만 오늘 세상을 해보해보겠습니다. 2027. 이 숫자를 지금 바로 뇌리에 박아두십시오. 다들 묻습니다. 금리 내리면 살만해지는 거 아니냐? 중동 리스크 끝나면 물가 잡히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펀드 매니저의 명예를 걸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인플레이션의 거대한 방향타는 이미 고정됐습니다. 마치 시속 100km로 달리는 초대형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브레이크를 밟아도 최소 2027년 말까지는 그 엄청난 관성으로 계속 밀고 나간다는 거죠. 왜 그런지 수면 아래에 가려진 진짜 돈의 흐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들 이런 순진한 착각을 합니다. 내일 당장 중동에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유가 폭락하고 물가도 제자리로 싹 돌아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치인들이 펜으로 사인 한 번 한다고 해서 박살난 물리적 인프라가 마법처럼 복구되나요? 건물의 하중을 버티는 내력벽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 위에 벽지새로 예쁘게 바른다고 건물이 안 무너집니까? 구조는 언제나 정치를 이깁니다. 정치적 헤드라인은 그저 일시적인 노이즈일꾼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국면 진단과 인플레이션의 환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크로를 볼 때는 거대한 탑다운 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어쩌네, 바이든이 어쩌네, 이란이 어쩌네 이런 건 다 잊으세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자라면 철저히 감정을 배제한 기계가 되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거대한 방정식의 변수로만 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제가 실전에서 가장 신뢰했던 퀀트 시그널 하나를 공개하죠. 바로 금과 인플레이션의 시차입니다. 역사적으로 금 가격의 고점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유가를 정확히 20개월 선행합니다. 번개가 치고 나서 정확히 20개월 뒤에 천둥 소리가 들린다는 뜻이죠. 지금 금값이 사상 최고치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 과거에 무지막지하게 풀렸던 유동성의 덫이 이미 세팅을 끝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의 방아쇠는 이미 당겨졌습니다. 두 번째 챕터, 에너지 섹터와 워터코닝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추상적인 이론에서 벗어나 피가 튀고 쇳가루가 날리는 진짜 물리적 현실을 볼까요? 글로벌 에너지의 목줄을 준 중동의 에너지 엑스퍼트들만 아는 워터코닝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심해 잠수부가 갑자기 수면으로 확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압력이 깨지면서 혈관에 기포가 생기는 끔찍한 잠수병에 걸립니다. 유종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해협이 봉쇄돼서 원유 수출이 막히면 어쩔 수 없이 유정 밸브를 잠가야 하거든요. 그럼 지하 압력이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그 순간 밑에 있던 지층수가 치고 올라와서 안반 틈새의 원유를 영구적으로 가둬버립니다. 유종의 급성 심근경색이 오는 겁니다. 이 현상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수학 공식을 보시죠. 유종을 인위적으로 폐쇄하면 최소 10%의 생산량이 영구적으로 날아갑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에서 6개월 지속된다? 무려 25% 이상, 그러니까 하루 최대 400만 배럴의 기름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으로 박살난 거라 재부팅해도 소용없어요. 특히 오랜 제재로 설비가 노후화된 이란 같은 곳은 이 잠수병을 치료할 기술조차 없습니다. 나중에 휴전하고 밸브 열어봤자 기름 대신 흙탕물만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역발상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중동이 저렇게 박살나면 미국도 같이 죽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한테는 1973년 오일 쇼크 때 만들었던 EPCA, 즉 에너지 정책 보호법이라는 무적의 방패가 있습니다. 언제든 이 수출 허가제를 부활시켜서 비상시에 수출 막아버리고 자국 물가만 쏙 방어할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 떨어질 때 딴 사람 놔두고 자기 거부터 쓰는 거죠. 결론이 뭐냐? 중동발 인플레이션의 그 무시무시한 청구서는 미국이 아니라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맨몸으로 다 두드려 맞아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금의 배신, 정책과 제도의 거대한 장벽에 대해 짚고 넘어가죠. 조금 전에 제가 금이 인플레이션을 선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 전 재산을 금에 몰빵해야겠다 생각하셨나요?
안타깝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그 흔한 무한금 슈퍼사이클 환상을 여기서 잔인하게 깨드리겠습니다. 현재 매크로 환경에는 아주 강력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케빈 워시 같은 매파적 인물들의 스탠스인데요. 이 사람들은 금리 인하는 오케이, 하지만 양적 완화, 즉 시장에 돈 푸는 건 결사반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스포츠카를 타고 악셀을 밟으면서 동시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꽉 당기고 있는 겁니다. 시중에 돈이 안 풀리니 금 가격 상단에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천장이 생겨버린 거죠. 더 무서운 기계적인 함정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CME 거래소의 증거금 룰 변경입니다. 기존 정액제에서 비율제로 룰이 바뀌었는데요. 상상해보세요. 카지노에서 텍사스 홀덤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손에 투 에이스가 들어왔습니다. 판돈이 막 커지니까 갑자기 딜러가 룰을 바꿉니다. 판돈 커진 비율만큼 현금 담보 당장 더 올려놔. 없으면 카드 덮고 나가던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투기적 레버리지가 기계적으로 청산당할 수밖에 없게 아예 판을 짜버린 겁니다. 금이 시원하게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 챕터, 구조적 해자가 돋보이는 비철금속 슈퍼사이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사냥토, 진짜 돈이 될 곳은 어디일까요? 다들 AI 하면 엔비디아 칩셋이나 화려한 데이터 센터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혁명이 돌아가려면 결국 압도적인 전력이 필요하고 그 전력은 오직 구리와 알루미늄의 혈관을 통해서만 흐릅니다. 그럼 구리가 모자라니까 내일 당장 포크레인 가져가서 산을 파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구리 광산은 탐사부터 실제 생산까지 무려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사과 파이 먹고 싶다고 오늘 사과나무 씨앗 심는 격이죠. 2013년 이후 지난 10년간 광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돈을 쏟아부어도 구리는 10년 뒤에나 나옵니다. 게다가 기존에 있던 광산들도 처참하게 늙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바위 50톤만 캐면 구리 1톤이 쏠쏠하게 나왔거든요. 지금은 150톤에서 190톤의 암석을 깨부숴야 겨우 1톤을 건집니다.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레몬을 억지로 쥐어짜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양을 생산하려고 지구 표면을 3배나 더 파헤쳐야 하는 기가 막힌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아니, 그럼 고물상 가서 폐구리 녹여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죠. 재활용할 스크랩조차 지금 씨가 말랐습니다. 역사상 구리가 가장 많이 깔렸던 때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브릭스 국가들 고도성장기입니다. 전력망 인프라 수명이 보통 30년이니까 이 막대한 구리가 폐기물로 쏟아져 나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2028년, 2030년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0년짜리 채권 만기 기다리는 것처럼 그때까지 구리는 완벽한 구조적 품절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 진짜 똑똑한 자본은 이쪽으로 은밀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구리 1톤이 할 일을 알루미늄 2.5톤이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 정부가 질적 성장을 한답시고 알루미늄 생산 캡을 4,500만 톤으로 확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아주 깐깐한 VIP 클럽 기도처럼 입구를 통제하고 재생에너지 30% 안 쓰면 증설도 안 해줍니다. 게다가 전 세계 공급의 9.2%를 담당하는 중동 시설들도 타격을 입어서 정상화까지 최소 12개월의 공백이 뜹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콘크리트 벽에 가로막힌 상황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챕터, 실전 액션 플랜과 확률적 시나리오 포트폴리오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23년차 전략가의 시각으로 이 조각들을 모아 날카로운 무기로 세공해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뽑아낸 실전 포트폴리오 맵입니다. 첫째, 에너지 섹터는 비중 확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워터코닝 현상 때문에 4분기부터 구조적 쇼티지가 유가에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겁니다. 둘째, 금은 중립입니다. 반등은 하겠지만 매파적인 QT 스탠스와 거래소 증거금 비율제 때문에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셋째, 산업금속, 즉 구리와 알루미늄은 강력 비중 확대입니다. 폭발하는 AI 전력 수요를 지금의 늙은 광산과 엄격한 규제가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23년간 그 피비린내 나는 딜링룸에서 살아남으면서 매일 아침 출근길에 되뇌었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신의 영역인 예측을 하는 곳이 아니다. 오직 훈련된 자들의 철저한 확률적 대응 무대일 뿐이다.
오늘 우리는 얄팍한 예측이 아니라 물리적 한계, 정책의 덫, 그리고 차가운 데이터가 가리키는 확률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음 분석에서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데이터로 모아 딥다이브 퀀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룬 에너지, 금, 산업금속 리스크 중에서 여러분의 등골을 가장 서늘하게 만든 소름 돋는 요인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